경남 김해에 사는 72살 박순자 할머니는 지난 3월 집 앞 텃밭에서 갑자기 달려든 진돗개에게 종아리를 물렸습니다. 응급 수술을 받고 한 달 가까이 병원을 다녔는데 아직도 후유증이 남아 있습니다. 자,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대부분 합의를 통해 해결하지만 혹시 모를 민형사 소송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. 현행법상 동물 관리를 소홀히 해서 사람이 상해를 입으면 반려동물 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, 사망을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처벌은 도사견과 로트와일러 등 맹견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앞서 본 사례처럼 맹견이 아닌 일반견이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형법의 과실치사상죄를 적용받는데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. 소송을 제기할 경우 치료 내역, 관련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고 치료비, 일시손해,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을 모두 합산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 경우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입증 책임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는 모두 11,000여 건, 한 해 평균 2,200여 건, 하루 평균으로는 6건씩 발생한 셈인데요. 지난달 26일 동물보호법이 개정됐습니다. 2년 후부터는 맹견을 키우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서 공격성을 판단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육을 할 수 있다 또는 없다를 결정하게 되는데요. 뿐만 아니라 맹견으로 규정된 개가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한 적이 있다면 기질평가를 받아야 합니다. 거기에서 맹견으로 판단되면 시도지사의 허가가 있어야 키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현재 우리나라 3집에서 4집 중에 1집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. 내 가족과 이웃 모두 안전하게 지내려면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부터 잊지 말아야겠죠. 산책을 할 때에는 반드시 목줄을 채우고 맹견은 입마개와 배상 책임 보험도 필수입니다.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.